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동네 찻집에서 65세인 친구 민수 씨랑 된장국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가 한숨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요즘 자주 먹는 음식들 때문에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60세가 넘으니까 밥상 위에 올리는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음식들, 김치나 고기처럼 당연하게 먹는 것들이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은 82세의 건강 전문가 제가 지혜 할머니라고 부르는 은혜 할머니의 조언을 빌려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지만 장수를 방해할 수 있는 음식 6가지와 그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은혜 할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상은 당신의 약이다. 현명하게 선택하면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어.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과 대신 먹으면 좋은 대안을 6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차 한 잔 들고 편안히 앉아서 같이 배워볼까요? 60세, 70세, 80세를 지나면서 삶은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하죠. 손주들과 함께 먹는 떡, 친구들과 나누는 삼겹살, 시장에서 사온 반찬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음식들 중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도 숨어 있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작년에 매일 기름진 고기를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서 의사 선생님께 혼났다고요. 그땐 몰랐지, 맛있으면 다 좋은 줄 알았어라며 쑥스럽게 웃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짠 반찬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혈압이 살짝 높아졌던 적이 있죠.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식습관은 짜고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높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후엔 소화력도 떨어지고 몸이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으니 음식 선택이 더 중요해지죠. 은혜 할머니는 이런 점을 잘 아시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대안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음식은 당신의 친구야. 잘못된 친구와 멀어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 라고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시죠. 은혜 할머니의 조언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의 작은 마을이든 어디서든 통해요. 그녀의 친구들이 은혜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다. 고 말하는 걸 듣고 저도 기대가 커졌어요. 이 영상에서는 은혜 할머니의 6가지 음식과 대안을 소개할게요. 돈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장이나 부엌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 조언을 따라 바꿔봤더니 아침에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놀 때도 힘이 넘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도 함께 나눌 테니 당신도 나도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우리 밥상에 너무 자주 올라오는 거라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첫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짠 반찬, 특히 너무 짠 김치나 장아찌예요. 은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짠 음식은 입은 즐겁지만 혈관은 울어.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인 밥을 못 먹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너무 짜게 담근 김치나 소금이 푹 배인 장아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매 끼니마다 산더미처럼 먹었는데 혈압이 올라서 깜짝 놀랐어라며 고개를 저었죠. 은혜 할머니, 이런 경험 자주 듣는 다셨어요. 그녀의 친구 71세인 영희 씨도
짠 반찬 때문에 부종이 심했는데 식습관을 바꾸니 은혜야, 다리가 가벼워졌어. 라고 웃으셨대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라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다고 해요. 짠 반찬을 줄이는 건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잠시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은혜 할머니가 추천하는 대안은 저염 김치나 생채소 반찬이에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30% 줄이고 고춧가루나 마늘을 더 넣어 풍미를 살려보세요. 시장에서 저염 김치를 파는 곳도 많아요. 장아찌 대신 오이 무침이나 나물처럼 소금 대신 참기름이나 멸치 액젓으로 맛을 내는 반찬을 드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줄이려면 반찬을 적게, 밥은 잡곡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버티면 입맛이 적응해요. 오늘 저녁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 먹어보세요. 내일 시장에서 오이나 당근으로 간단한 생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민수 씨, 저염 김치를 먹기 시작했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편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비결? 김치에 양파를 더 넣는 거래요. 달달해서 짠맛이 덜 느껴져. 라며 웃었어요. 재미있게 하려면 자신을 건강 셰프라고 생각하고 손주들과 함께 해보세요. 저염 반찬을 시작했을 때 엄마의 나물 반찬이 떠올라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주들은 오이를 썰거나 고춧가루를 뿌리며 할아버지 김치 최고 라며 좋아해요. 은혜 할머니 말씀, 손주와 함께하면 부엌이 행복 공장이야. 맞아요. 요리가 귀찮다면 간단한 샐러드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불편하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찬 가게에서 저염 옵션을 찾아보세요. 돈이 걱정되면 집에 있는 채소로 충분해요. 영희 씨 이렇게 시작해서 손주가 할머니 반찬 맛있어 라고 해 라며 기뻐했죠. 이 방법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져요. 두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기름진 고기,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예요. 은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시죠. 기름진 고기는 잠깐 맛있지만 심장은 힘들어해. 한국인 삼겹살 사랑하죠. 저도 친구들과 고기 구워 먹는 날이 최고예요. 하지만 매주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져요. 영희 씨가 말했어요. 삼겹살을 너무 자주 먹었더니 숨이 차고 피곤했어 라며 한숨 쉬었죠. 은혜 할머니 이런 고민 잘 아신대요. 그녀의 친구 68세인 철수 씨도 고기를 줄이고 대안을 찾았더니 은혜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 라고 하셨대요. 연구에 따르면 기름진 고기는 심장병 위험을 20% 높이고 소화도 느리게 한다고 해요. 기름진 고기를 줄이는 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은혜 할머니가 추천하는 대안은 살코기, 생선, 두부예요. 돼지고기 대신 닭 가슴살이나 안심을 구워보세요. 생선, 고등어나 정어리는 오메가3가 많아서 심장에 좋아요.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쉬워요. 고기를 먹을 때는 기름기를 떼고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일주일에 고기는 23번, 나머지는 생선이나 두부로 바꿔보세요. 시장에서 신선한 고등어를 사거나 두부는 집에서 간장 양념으로 졸여도 맛있어요. 오늘 저녁 삼겹살 대신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세요. 내일 생선을 찌는 메뉴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영희 씨, 생선을 자주 먹기 시작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기운이 생겼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비결? 고등어의 생강을 곁들이는 거래요. 비린 맛 없이 맛있어.
라며 웃었어요. 재미있게 하려면 자신을 심장지킴이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손주들과 함께 해보세요. 생선을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고등어 구이가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어요. 손주들은 두부를 썰며 할아버지 이거 맛있겠다 라며 신나해요. 은혜 할머니 말씀, 손주와 요리하면 건강도 행복도 2배. 맞아요. 요리가 힘들다면 간단한 두부 샐러드부터. 몸이 불편하다면 반찬 가게에서 생선 조림을 사도 좋아요. 돈이 걱정되면 저렴한 정어리나 두부로 충분해요. 철수 씨 이렇게 시작해서 손주가 할아버지 요리 짱! 이라며 엄지척 이라고 기뻐했죠. 이 방법으로 심장이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넘쳐요. 이 2가지 짠 반찬과 기름진 고기를 줄이는 건 장수를 위한 큰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은혜 할머니에게는 더 놀라운 조언이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건강한 밥상을 완성해 봅시다. 이 2가지 짠 반찬과 기름진 고기를 줄이는 건 마치 부엌에서 건강을 위한 새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저염 김치와 두부조림을 밥상에 올리기 시작했더니 아침에 몸이 가볍고 소화도 편해졌어요. 민수 씨도 저염 반찬과 생선을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은혜 할머니 82세의 건강 전문가 늘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상은 당신의 건강 보물창고야. 좋은 음식을 골라 넣어. 그녀의 조언은 대구든 광주든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든 어디서나 통해요. 자, 이제 다음 2가지 음식을 살펴볼게요. 이 음식들도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대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니 같이 배워봅시다. 3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설탕이 많은 간식, 특히 떡이나 과자예요. 은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콤한 건 잠깐 기쁨이지만 몸은 오래 고생해. 한국인들 떡이나 한과 같은 달달한 간식을 사랑하죠. 저도 시장에서 쫄깃한 떡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설탕이 많은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지방을 늘려서 당뇨나 비만 위험을 키워요. 영희 씨가 말했어요. 점심 후에 떡이나 과자를 자주 먹었더니 살도 찌고 피곤해졌어라며 한숨 쉬었죠. 은혜 할머니, 이런 고민 자주 듣는 다셨어요. 그녀의 친구 73세인 현숙 씨도 설탕 간식을 줄이고 대안을 찾았더니 은혜야,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쳐 라고 기뻐했대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30% 높이고 심장 건강에도 해롭다고 해요. 설탕 간식을 줄이는 건 마치 달콤한 유혹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은혜 할머니가 추천하는 대안은 과일, 견과류 또는 저당 요거트예요. 떡 대신 사과나 배를 얇게 썰어 먹어보세요. 과자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무염 견과류로 바꾸고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요거트는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를 꿀이나 과일로 살짝 달게 해서 먹으면 좋아요. 간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밥처럼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일주일에 설탕 간식을 23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해 보세요.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샀거나 집에서 요거트를 준비하면 간단해요. 오늘 오후 떡 대신 사과 한 조각을 먹어보세요. 내일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준비해보는 거예요. 영희 씨, 과일을 간식으로 바꿨더니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도 덜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비결? 배를 꿀에 살짝 찍어 먹는 거래요.
달콤하면서도 건강해. 라며 웃었어요. 재미있게 하려면 자신을 건강 간식 마스터라고 생각하고 손주들과 함께 해보세요. 과일을 시작했을 때 엄마의 과일 접시가 떠올라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주들은 사과를 썰거나 요거트에 딸기를 넣으며 할머니 간식 최고 라며 좋아해요. 은혜 할머니 말씀, 손주와 간식을 나누면 건강도 행복도 커져. 맞아요. 간식 준비가 귀찮다면 과일을 깎아 놓거나 견과류를 작은 통에 담아두세요. 몸이 불편하다면 가족에게 과일을 썰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시장에서 깎아놓은 과일을 사도 좋아요. 돈이 걱정되면 제철 과일이나 저렴한 요거트로 충분해요. 현숙 씨 이렇게 시작해서 손주가 할머니 요거트 맛있어 라고 해 라며 기뻐했죠. 이 방법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오래 가요. 네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은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시죠. 흰쌀은 배고픔을 빨리 불러 몸은 지쳐. 한국인 밥상에서 흰쌀밥은 빠질 수 없죠. 저도 갓 지은 쌀밥 냄새에 늘 행복해요. 하지만 흰쌀이나 흰빵은 소화가 빠르게 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기적으로 당뇨나 비만 위험을 높여요. 현숙 씨가 말했어요. 매일 흰쌀밥만 먹었더니 점심 후에 졸리고 기운이 없었어라며 고개를 저었죠. 은혜 할머니, 이런 경험 많이 들으셨대요. 그녀의 친구 69세인 동수 씨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안을 찾았더니 은혜 덕분에 몸이 가볍고 소화가 잘 돼 라고 하셨대요.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변동을 25% 심하게 만들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 마치 밥상에 새 친구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은혜 할머니가 추천하는 대안은 잡곡밥, 통밀빵, 고구마예요. 흰쌀 대신 현미, 보리, 퀴노아를 섞은 잡곡밥을 드세요. 흰빵은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고 고구마나 감자는 찌거나 구워서 밥 대용으로 좋아요. 잡곡밥은 처음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쌀과 잡곡 비율을 73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보세요. 일주일에 흰쌀밥을 34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잡곡이나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시장에서 잡곡 혼합팩을 사거나 집에서 고구마를 쪄놓으면 간단해요. 오늘 저녁 쌀밥에 보리를 조금 섞어보세요. 내일 고구마 하나를 쪄서 밥과 함께 먹어보는 거예요. 현숙 씨,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더니 점심 후 졸림이 사라지고 배고픔도 덜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비결? 잡곡밥에 김가루를 뿌리는 거래요. 고소해서 더 맛있어 라며 웃었어요. 재미있게 하려면 자신을 잡곡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손주들과 함께 해보세요. 잡곡밥을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보리밥이 떠올라 추억이 새록새록했어요. 손주들은 고구마를 썰며 할아버지, 이거 달달해 라며 신나해요. 은혜 할머니 말씀, 손주와 밥을 준비하면 건강도 사랑도 쌓여요. 맞아요. 요리가 귀찮다면 전기밥솥에 잡곡 버튼을 누르거나 시장에서 잡곡밥을 사도 좋아요. 몸이 불편하다면 가족에게 밥을 부탁하거나 간단한 고구마부터 시작하세요. 돈이 걱정되면 저렴한 현미나 고구마로 충분해요. 동수 씨 이렇게 시작해서 손주가 할아버지 밥 최고 라며 밥그릇을 싹 비웠어 라고 기뻐했죠. 이 방법으로 소화가 편해지고 에너지가 안정돼요. 이 두 가지 설탕 간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 건강한 밥상을 위한 큰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은혜 할머니에게는 더 놀라운 대안이 남아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장수를 위한 식탁을 완성해 봅시다. 이 네 가지 짠 반찬, 기름진 고기, 설탕 간식,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 마치 밥상을 건강한 정원으로 가꾸는 것 같아요. 저염김치, 두부조림, 과일 간식, 잡곡밥을 식탁에 올리면서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치게 됐어요. 민수 씨도 저염 반찬과 잡곡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 라며 활짝 웃더라고요. 은혜 할머니 82세의 건강 전문가 늘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밥상은 장수의 비결이야. 현명하게 골라봐. 그녀의 조언은 인천이든 전주이든 경주의 작은 마을이든 어디서든 빛을 발해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음식을 살펴볼게요. 이 음식들도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대안을 찾아 장수를 더 가까이 만들어 봅시다. 은혜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과 함께 건강한 식탁을 완성합시다. 다섯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가공식품, 특히 라면이나 통조림이에요. 은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공식품은 편하지만 몸엔 무거운 짐이야. 한국인들 라면 한 그릇 뚝딱 끓여 먹거나 통조림 참치를 밥상에 올리는 걸 좋아하죠. 저도 바쁜 날엔 라면에 김치 올려 먹으면 세상 편해요. 하지만 라면이나 통조림은 나트륨, 방부제, 첨가물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영희 씨가 말했어요. 라면을 자주 먹었더니 몸이 붓고 피곤했어라며 고개를 저었죠. 은혜 할머니, 이런 고민 자주 듣는다셨어요. 그녀의 친구 76세인 현숙 씨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안을 찾았더니 은혜야,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라며 기뻐했대요.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고혈압 위험을 25% 높이고 만성염증을 유발해 장수에 방해가 된다고 해요. 가공식품을 줄이는 건 마치 부엌에서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은혜 할머니가 추천하는 대안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집밥이에요. 라면 대신 칼국수나 수제비처럼 멸치 육수에 채소를 넣어 끓여보세요. 통조림 참치 대신 생고등어나 정어리를 찌거나 구워 드세요. 간단한 국은 집에서 된장이나 멸치로 끓이고 채소와 두부를 넣으면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일주일에 가공식품을 23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신선한 재료로 요리해 보세요. 시장에서 멸치나 채소를 사거나 집에서 간단한 국을 끓이면 돼요. 오늘 저녁 라면 대신 된장국에 채소를 넣어 끓여보세요. 내일 고등어를 구워 밥상에 올리는 거예요. 영희 씨, 집밥을 늘렸더니 부종이 줄고 기운이 생겼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비결? 국에 버섯을 넣는 거래요. 고소하고 건강해. 라며 웃었어요. 재미있게 하려면 자신을 집밥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손주들과 함께 해보세요. 집밥을 시작했을 때 엄마의 된장국 냄새가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주들은 채소를 썰거나 국을 저으며 할머니 국 최고 라며 좋아해요. 은혜 할머니 말씀, 손주와 요리하면 밥상이 사랑으로 가득해. 맞아요. 요리가 귀찮다면 간단한 국이나 찜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불편하다면 가족에게 재료 손질을 부탁하거나 시장에서 반찬을 조금 사도 좋아요. 돈이 걱정되면 저렴한 채소나 멸치로 충분해요. 현숙 씨 이렇게 시작해서 손주가 할머니 밥 맛있어 라고 해 라며 기뻐했죠. 이 방법으로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이 쌓여요.
6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차가운 음료, 특히 아이스 커피나 냉차예요. 은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시죠. 차가운 음료는 속을 식히고 몸을 지치게 해. 한국인들 여름이면 아이스 커피나 냉차를 즐기죠. 저도 찻집에서 시원한 냉차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차가운 음료는 소화를 느리게 하고 체온을 낮춰서 면역력과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엔 몸이 냉기를 더 민감하게 느끼죠. 현숙 씨가 말했어요. 아이스 커피를 매일 마셨더니 배가 차갑고 소화가 안 됐어라며 한숨 쉬었죠. 은혜 할머니, 이런 경험 많이 들으셨대요. 그녀의 친구 70세인 동수 씨도 차가운 음료를 줄이고 대안을 찾았더니 은혜 덕분에 속이 따뜻하고 기운이 넘쳐 라고 하셨대요.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음료는 소화 효율을 20% 낮추고 체온 조절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차가운 음료를 줄이는 건 마치 몸에 따뜻한 포옹을 주는 것 같아요. 은혜 할머니가 추천하는 대안은 따뜻한 차나 상온 물이에요. 아이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냉차는 상온 물이나 허브차로 바꾸고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요. 여름에도 상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속이 편해요. 하루에 차가운 음료를 12잔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따뜻하거나 상온으로 드세요. 집에서 보리차를 끓이거나 시장에서 허브차를 사면 간단해요. 오늘 오후 아이스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내일 상온 물 한 병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현숙 씨,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더니 소화가 잘 되고 몸이 따뜻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비결? 차에 대추를 넣는 거래요. 달콤해서 기분까지 좋아 라며 웃었어요. 재미있게 하려면 자신을 따뜻한 바리스타라고 생각하고 손주들과 함께 해보세요. 따뜻한 차를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보리차가 떠올라 추억이 새록새록했어요. 손주들은 차를 우리며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라며 신나해요. 은혜 할머니 말씀, 손주와 차를 나누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 맞아요. 차 끓이는 게 귀찮다면 전기포트로 간단히 준비하거나 시장에서 티백을 사도 좋아요. 몸이 불편하다면 가족에게 차를 부탁하거나 상온물부터 시작하세요. 돈이 걱정되면 집에 있는 보리나 대추로 충분해요. 동수 씨 이렇게 시작해서 손주가 할아버지 차 최고 라며 따라 마셔 라고 기뻐했죠. 이 방법으로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따뜻해져요. 이 6가지 짠 반찬, 기름진 고기, 설탕 간식,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차가운 음료를 줄이는 건 장수를 위한 큰 발걸음이에요. 저는 이 조언을 따라 저염김치, 생선, 과일, 잡곡밥, 집밥, 따뜻한 차를 식탁에 올렸더니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게 됐어요. 영희 씨도 밥상을 바꾸니 건강이 달라졌어 라며 활짝